자, 우리 시험은요, 이게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오는데, 요거를 손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계산기 있죠? 이런 거 하나 정도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는 아예 꺼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어쩌다 이제 계산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책상 밑에 이렇게 넣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 놓고 있다가 얼른 꺼내서 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계산기는 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면 이것도 헷갈립니다. 약간, 이거 다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도 아니고 산수. 자, 800에다가요. 800원에다가 50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850원인데 만약에 800만 남겨놓고 이 50원을 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850원에다가 빼기 50원 하면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것도 800, 이것도 800. 그러니까 더하기가 뒤로 넘어가면요, 빼기로 바뀝니다. 빼기가 서로 넘어가면요, 더하기로 바뀝니다. 이거 2양 한다, 입니다. 2양.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거기 옆에 있는 거 볼게요. 500 곱하기 4. 500 곱하기 4 하면은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2000이죠, 2000. 맞죠? 그럼 500만 남겨놓고, 자, 요거는 2000에다가, 요거를 곱하기가 넘어가면요, 나누기 형태로 하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2000 나누기 4 하면 500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5 곱하기 x 빼기 11은요 14다. 그러면 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맞나요? x. 이때는 빼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니까 5 곱하기 x는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로 바뀌니까 14에다 11 더하니까 25죠? 이렇게. 그리고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25를 5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5가 됩니다. 정답은 몇 번, 얼마라고요? 5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요거 지울게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쓰셨나요? 집에 가서 잘 모르겠다 하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건데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 균형점에서는요, 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이렇게 해줄게요. 수요량은요, 이렇게 한다면 자, 요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면 미지수인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볼게요. 이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QS는 EP, QS는요, EP다. 공급량은 요걸요, 요 그림을요, 식으로 만든 게 요겁니다. 알겠죠? 이 그림을 뭐라고요? 식으로 만든 게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고 수량인데, 가격이 1원일 때는, 수량은 2개죠? 2개 아닙니까? 1원일 때 요거 투한개투. 이렇게. 가격 2원일 때는요, 이거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으로 만든 게,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고, 식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QS는 EP이고, 그 다음에 QD는요, 900-P랍니다. QD는요, 900-P래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수요 함수가 QD가 1200-P로 변했다는 얘기죠. QD가 뭘로 변했다고요? 1200-P로 변했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균형 가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균형 가격. 그러면 자, 변화 전에는 공급량은 이거고 공급량은 이거라고 했죠. 수요량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때는 공급량하고 수요량을 일치시켜 놓으면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량은 얼마요? 2P이고 수요량은요 900 마이너스 P니까 이때는 P는 P대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 빼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니까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똥피 2장에다가 흑사리 껍데기 1장 더하면 몇 P가 돼요? 똥피 2장에다가 흑사리 껍데기 1장 더하면 몇 P요? 3P. 자, 3P. 그러니까 국제적인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화투도. 그러면 900만 남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곱하기 P입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일부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니까, 자, 900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300이 됩니다. 300. 9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자, 그 다음 이것도 똑같이 사람들의 소득이 변하는 바람에 균형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량은 2P이고 수요량은요 1200 마이너스 P네요. 그럼 P는 P대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빼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니까 3P가 되겠네요. 3P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3P. 국제적인 용어로 무슨 P라고요? 3P. 그 다음에 1200만 남네요.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이때는 이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곱하기 P입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나누기 바뀌니까 1200을 3으로 나누니까 자, 이 400이 됩니다. 400. 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2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자,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300원에서 뭘로 올랐다고요? 4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산기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계속 나오니까 계속 할 겁니다. 지워도 되죠?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럼 계산기를 가지고 그 밑에 2번에 1번 풀어보세요. 그냥 계산해보세요. 8 플러스 6 8 플러스 6 그 다음에 빼기 5 더하기 3.5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12.5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그대로 시간 가면서 누르면 되죠. 그러면 12.5가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2.5.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거. 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요 플러스 8 마이너스 4 이거 얼마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리셔. 암산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왔어요? 2점이요? 네, 맞았습니다. 2점. 이거 계산할 때는요, 자, 항상 계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해야 돼요. 0만 있어야 됩니다. 자, AC, MC 이런 거 다 누르세요. 그래서 0만 있는 상태에서 계산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8은 그냥 곧바로 이 마이너스 누르면 돼요. 마이너스 1.8 했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8 빼기 4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2점이 나왔나?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8 할 때는 마이너스 먼저 누르면 돼요. 누르면 돼. 아니면은 계산기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든가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산 문제를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 암산하지 말고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3번에 1번. 계산기로 두드리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 계산 답 나오셨나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26,500원이요? 26,500원 나와야 됩니다. 26,500원.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4,500원짜리 담배 3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4,500 곱하기 4만이니까 13,5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2,500원짜리 과자를 4봉지 샀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이 되겠네요. 10,000원. 그 다음에 500원짜리 껌 6개 샀답니다. 그러면 3,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셋 다 합치니까 얼마요? 26,500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 안 걸려요? 걸립니다. 왜냐하면 밑에다 한번 쓰고 또 더하고 하려면 시간 걸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처럼 해보세요. 저처럼. 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0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하세요. 4,500 곱하기 3 했죠? 이 상태에서 n 플러스 누르면요. 지금 기억한 거를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한 걸 나중에 뭐라고요?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2,500 곱하기 4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n 플러스라는 얘기는 지금 계산한 걸 기억했다가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500 곱하기 6 그 다음에 n 플러스 이것도 기억했다가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계산한 걸 풀러내야 되죠. 그러면 MR 혹은 MRC 누르세요. MR 혹은 MRC 이렇게 누르면 여기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MR. 자, 물론 이제 GT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GT 기능 하게 되면 빼기 같은 게 나오면 잠깐 헷갈려집니다. 엉망이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메모리 기능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기능.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괄호 열고 괄호 닫기 이렇게 되어 있는 계산기 있죠? 요걸 저 좋아하는데 그걸 갖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4,500 곱하기 3 한 다음에 n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거 나중에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2,500 곱하기 4 한 다음에 n 플러스 하면요. 나중에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계산한 거를. 그 다음에 자, 500 곱하기 6 하고 다음에 n 플러스 하면 나중에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MR 혹은 MRC라는 얘기는 그동안 자, 그 계산했던 걸 풀러내는 겁니다. 결과. result 해주면요. 결과라는 뜻입니다. MR 혹은 MRC 누르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2번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번. 자,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자, 답이 나왔나요? 아까 그 메모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메모리.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만. 53,500원? 다른 분은요? 53,000 얼마? 땡. 53,005? 53,500원도 아니고 005 나오셨네. 자, 요거는요. 53,500원. 요게 정답입니다. 자, 요 주의할 게, 자, 다 저처럼 해보세요. 자, 전부 다 아무것도 없애야 돼요. AC, MC 막 이런 거 다 눌러서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자, 0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틀립니다. 0만 있는 상태에서 AC, MC 막 다 누르세요. 아무것도 없애야 돼요. 이 상태에서 1800 치세요. 그런 다음에 n 플러스 눌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것도 나중에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더해주라는 얘기. 그럼 반드시 쳐야 돼요. 메모리 기능 할 때는 요것도 쳐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아까처럼
6400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되셨죠? 이 상태 그대로 2500 나누기 5.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그죠? 그런 다음에 풀러내야 되죠? MR 혹은 MRC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요? 53,500원 나옵니다. 되셨죠? 53,500원. 자, 그 계산기 안 들고 오셨어요? 네. 아, 계산기 안 들고 오셨으면, 자, 플레이스토어 거기 있나요? 플레이스토어 거기 들어가면 까미 계산기라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 예? 아,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자, 이걸 그대로 이제 나중에 n 플러스는 게 이거를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n 플러스가. 그러니까 요거 딱 친 다음에 n 플러스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 친 다음에 n 플러스.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여기 더해준 거 요거 했잖아요. 더해주라고 했잖아요. 요 계산한 거를 더해주라. 요것도 계산한 거를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불러내기 하면 돼요. MR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계산기, 까미 계산기 있거든요. 까미 계산기가 이렇게 생긴 계산기예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한번 그거 불러내보세요. 있어요? 까미. 자, 그 다음에 그 3번 계산해 보세요. 3번 계산해 보세요. 자, 암산하지 마시고, 자,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는 게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인사. 요거 얼마, 요거 계산해 봤어요? 이거 얼마 나와요? 예? 16,000? 그거 땡. 땡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땡. 16,000. 600원? 땡. 계산기는 좋은 거 갖고 계신데, 답이 안 나오네. 계산기는 비싸 보이는데, 그게? 네? 13,000, 얼마요? 13,000원 땡. 자, 또 얼마 났어요? 얼마요? 땡. 계산기는 아주 비싸 보이는데. 자, 16,000? 땡. 자, 저처럼 해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자, 전부 다. 자, 0만 남아 있어야 돼요. 0만. 항상 이렇게 탁탁 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1800 곱하기 3. 한 다음에 n 플러스 n다는 얘기는 요거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400 곱하기 6. 그 다음에 n 플러스 요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죠. 요 상태에서 그대로 2500 곱하기 4. 한 다음에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는 이거를 나중에 빼라는 얘기입니다. n 마이너스 하면요. 메모리에다가 기억했다가 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400 곱하기 9. 그 다음에 n 플러스. 그런 다음에 불러내야 되죠? 불러내면 MRC 누르면 돼요. 1400 나와야 됩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400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자, 똑같이 해보세요. 자, 1800 곱하기 3 한 다음에 n 플러스. 기억했다가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기억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400 곱하기 6 한 다음에 n 플러스. 기억했다가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500 곱하기 4 한 다음에 n 마이너스는요. 기억했다가 요 금액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아,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400 곱하기 9 한 다음에 n 플러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풀러내야 되죠? 풀러내는 것은 MR 혹은 MRC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여기 이제 복잡한 계산기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메모리 기능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요 지워되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자, GT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도 좀 헷갈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주어진 지값의 메모리로 대해주고 빼기는 메모리로 빼주라. 예. 요건 기억했다가, 메모리라는 게 기억했다가 빼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기억했다가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예? 뭐가 있어요? 아, 적어놓으면 된다고요? 상관없어요. 적어. 근데 아까처럼 하나, 요거 13,5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적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정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속도를 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똑같이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똑같이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몇 번을 눌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기계가. 잘못될 리가 없는데? 계산기? 싸구려요? 그거 비싸 보이는데? 이분 거하고 바꿔요, 이분 거. 싼 거다. 자, 이제 요거, 집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할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이번에는 거기 볼게요. 자, 1페이지 맨 아래쪽에 4번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전교생이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요번에, 자, 수시로 200명이 합격했습니다. 수시 합격자가 200명이 합격했답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한 거예요? 200명이 합격한 거죠. 요거를 이거 분수를 한다면 500명 중에 200명이 합격했죠. 요거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 뭐뭐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뭐 분해 아니면요 뭐뭐 대비 뭐뭐에 대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중에 아니면 뭐뭐 당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뭐뭐가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분모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읽을 때는. 됐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200명 500명 당 200명 500명 분의 200명 이렇게 읽어야 돼요. 되셨죠? 항상 분모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옆에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항상 요거 읽을 때는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아니면요. 가격의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돼요. 되셨죠? 이 식을 말로 물을 때 이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요거 밑에 1번 볼게요. OX로 답하라 1번 만나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다. 맞아 틀려요? 틀린 겁니다. 자, 이 수요량과 가격을 바꿔놓으세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자, 이 대부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요거를요. 자, 지우시고 요거를요. 부채 비율로 바꿔 놓으세요.
자, 잘못 적었습니다. 부채 비율은요, 이렇게, 자,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분 투자액 대비 저당 투자액,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2번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대부 비율 지우시고, 부채 비율로 바꿔놓으세요. 뭘로 바꿔놓으라고요? 부채 비율은 저당 투자액 대비 지분 투자액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습니다. 저당과 지분을 바꿔놓으세요. 지분 투자액 대비 저당 투자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 대비 뭐예요? 저당 투자액. 이거를 그 오지선당에서는 말로 물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 분모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뭐뭐 분해, 뭐뭐 대비, 뭐뭐 대안, 이거 나오면 다 뭐뭐가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5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200명이 합격했는데, 요거를요, 자, 예를 들어 9분의 3이 있다고 치면, 요 9분의 3을요, 위아래를 3으로 나눠볼게요. 요거 3으로 나누고, 요것도 3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요? 자, 3분의 1이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위아래를 동일한 수로 나누어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500분의 200인데요. 요걸 똑같이 500으로 나눠볼게요. 요것도 500으로 나눠도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했죠? 그리고 나누면 1이 됩니다. 요거는요, 0.4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0명이 합격했는데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이요? 0.4명이 합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리 부분만 합격했고 위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겠나요?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할게요. 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이요? 20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고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0.4명이 합격했다. 이때 1은 계산하면 나누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0.4 이렇게 할 때는요 한 명을 기준으로 한 경우입니다. 되셨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 0.4명이 합격했는데 위아래를요 동일한 수로 곱해 볼게요. 여기다 1을 곱하고 여기다 1을 곱해도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6이고 요거는 2 아닙니까?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위아래를 똑같은 수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1분의 0.4인데 여기다가도 100을 곱하고 여기다 100을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야, 요거는 100이 됩니다. 100. 요거는요 40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0.4명이 합격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이요? 40명이 합격했다. 이때 1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요 100분율 아니면 퍼센테이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가 합격했다는 얘기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40명이 합격했다 그런 얘기예요. 40%가 합격했다는 얘기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 너 때문에 더 헷갈린다 하십니다. 여태 잘 살아왔는데 100분율 너 때문에 무지하게 헷갈린답니다. 항상 100분율 하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100.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1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4를요 100분율로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뒤로 두 칸 가면 돼요. 여기 점이 있어 없어요? 점은 뒤로 두 칸 딱 가니까 40%다 이렇게 합니다. 몇 프로라고요? 40%. 그럼 이것도 40%를요 1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가면 여기 점이 키죠? 그래서 0.4 해줍니다. 0.4. 되셨죠? 다시 할게요. 앞으로 두 칸 가면요 1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뒤로 두 칸 가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연습. 앞으로 두 칸 가면 1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뒤로 두 칸 가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거기 볼게요. 자, 그 밑에 세 번째 0.41이 돼 있네요. 요거를 100분율로 기준해라. 그럼 뒤로 두 칸 가면 되죠? 그러면 41%가 됩니다. 41%. 그 다음에 그 옆에 0.164가 있네요. 0.164가 있다. 요거를 100분율로 해라. 그러면 뒤로 두 칸 가죠? 뒤로 두 칸 가요, 안 가요? 여기가 점이 찍히니까 16.4%가 됩니다. 16.4%.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0.5.
0.5는요, 요 뒤로 두 칸 가니까 한 칸, 두 칸 갔어, 안 갔어요? A 0.5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여기 점 익히죠? 여기가 50%가 됩니다. 100분율로 하면 몇 프로라고요? 50%.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1이다. 1은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가니까 100%가 됩니다. 100%.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이 꽉 찬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0이 꽉 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100% 해줍니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이번에는 6%를요, 1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가니까 여기 점이 익히죠? 그래서 0.06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0.06. 연습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0.6%. 0.6%는 1을 기준으로 하면 앞 칸, 두 칸 가니까 여기 점이 찍히죠? 0.006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0.006. 이렇게. 재미없나요?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에 60%. 뭐 재미는 없는데. 자, 60%는요. 여기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한 칸, 두 칸 가니까 0.6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600%. 600%는요. 여기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가니까 6이 됩니다. 되셨죠? 6,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앞으로 두 칸 가면요. 1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뒤로 두 칸 가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억을 투자하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상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얼마 정도요? 1,6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만약 불황일 때는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근데 앞으로 정상적이 될지 호황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몇 분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42%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6%랍니다. 26%.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32%래요. 32%다. 그러면 요걸 기대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대 수익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1600 곱하기 42%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26%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42를 곧바로 곱하게 되면 수천억 원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1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1을. 자, 그래서 1600, 많은 부호를 많이라고 생각하시면서 1600 곱하기 0.42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6 플러스 1000 곱하기 얼마요? 0.32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이거를요,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고장났어요? 고장날 리가 없는데?